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뿌였습니다. 새벽에 사실은 이 소독차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이 중국발 미세먼지만큼이나 또 증시에 노이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중국 부동산 버블 우려, 거기다가 규제 강화 우려, 이런 것이었는데 항상 모든 이슈가 그렇죠. 우리 증시하고 동아시아 시장에서 악재라고 해서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날 밤에 미국에서 괜찮다고 무시해버리면 또 바로 그 다음날 수줍게 반등하는 거죠. 지난 HSBC 중국 PMI 부진 같은 경우가 딱 그랬었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미국의 마감 브리핑에서 과연 어제 동아시아 시장을 흔들었던 중국 부동산 버블 우려에 대해서 얼만큼 비중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마켓워치의 오늘 마감 브리핑 제목으로 출발할까요?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이 사실은 특별한 재료를 찾기 힘든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고침한 경우고요. 이제 여기에는 어떤 정황이 들어있었냐면은 이머징 마켓 투매 우려 있죠. 통화 가치 급락하고 뭐 이미 사태의 그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고 이제 조금 이제 치유 중이었었는데 그런 우려가 주말 이 G20 재무장관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확산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됐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역시 어제 전해드렸죠. 그동안 우크라이나 소식 안 전해드리고 꾹 참고 있다가 유럽연합에서 재정 지원 의사가 있다라고 한 그때를 역시 정점으로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사라졌다고 본다. 그리고 뭐 그동안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유로존 재정위기 피그스 국가들 뭐 이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사태 때랑 마찬가지로 역시 저가 매수를 불러오는 모멘텀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인 악재가 진짜로 사라졌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이터 통신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오늘 미국 증시 S&P 500 지수의 경우 장 후반에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새로 고침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4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결국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뭐 S&P 500 지수 장중 최고치 같은 경우에는 요 얘기가 나와 있네요. 미국은 이제 민간 의료보험사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의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정부 지원금 삭감의 폭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라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바마 케어는요 아직도 뭐 갈지자의 행보를 뭐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도 날씨 탓이라고 이거를 많이 그러니까 좀 신뢰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날씨 탓이 안 통하는 나라 밖의 경제 지표를 한번 보자 해서 마침 오늘 독일 기업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온 걸 보고서 미 증시는 여기에 화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조정을 불러온 중국 부동산 버블과 규제 우려는 그 어디에도 언급조차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지에서 겨우 찾아내는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 봐도 오버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어제 장중이었죠. 중국 부동산 가격이 0.4% 추가 상승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규제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해몽, 꿈보다 해몽이 어제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뭐 아시아 증시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정작 월가에서는 이거를 대인배의 면모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요. 주택 가격이 보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이 꺾인 거에 주목을 하자. 그럼 한두 달 변동성 가지고 이러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액션이 나와버려서 우리는 오늘 어제 중국 악재로 인한 하락분은 그대로 일단 만회하고 이게 본전으로 오늘 출발을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월가 하우스 뷰 두 편 들어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소시에테 정도면 메이저라고 봐도 되겠죠.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지난 1월 중국의 7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정확하게는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다가구 요쪽이 전월 대비 0.4% 상승한 건데 이제 이거를 본격적인 긴축 기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동기 대비로 봐야 된다. 팩트는 저렇지만 거기다가 주택 평균 가격으로 보자. 그래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상승률이 12월에 9.7에서 1월에 9.5%로 둔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주요 도시가 아닌 100대 도시 전체를 신규 주택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이 0.7에서 0.63으로 역시 이것도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소시에테 제네럴 보실까요? 물론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한다. 근데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분양이 아니라 일반 중소도시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있다. 그리고 또 향후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시행 그리고 건설업종이 지금 발이 묶여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맘 놓고 규제를 할 상황도 아닌 것이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 감소를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 경기 같은 경우는 민간 고용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순히 긴축보다는 좀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가격 올랐다, 규제 강화하겠구나. 이거는 너무나 좀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미국의 경제지표는 요즘 날씨 탓이라고 해서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좋게 나오면은 당연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날씨 탓이라고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라 밖의 경제지표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마침 오늘 유로존 내에서 뭐 미국 같은 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독일의 기업 심리지수가 나왔습니다. IFO 인스티튜트 발표 자료 좀 보실까요? 뭐 호랑이 없는 굴에서 토끼가 왕이라고, 오늘 미국 경제지표도 뭐 메이저급은 없었기 때문에 해외 경제지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종합지수가 111.3을 기록해서 111을 넘어간 게 벌써 한 3년 반 만에 처음이라 그래요. 예상치 110.6도 이제 여유 있게 상회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이제 반등 기미가 확실하고 반등 추세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타당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2011년 7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항목별로 보실 것 같으면은 뭐 여기 제조업, 뭐 건설,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일단 지수 자체가 제일 높은 것은 역시 제조업입니다. 17.8. 쭉 지금 트렌드를 보면 이것도 고점이라고 보여줬는데 그걸 또 한번 넘어선 데다가 그 다음에 관광계 유통소비가 보시다시피 2배가량 점프를 했죠. 1월 대비해서 2월 달에. 그러니까 제조업 좋고 유통소비 좋고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좋은 거고, 거기다 종합지수까지 좋아버렸었잖아요. 이렇게 봤다는 거죠. 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 이상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얘기해놓고도 조금 그 후폭풍이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이제 예의주시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꼭 그런 걸 찾으려고 해서 이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 HTS에도 뜨고 뭐 언론사 국제면 해외 토픽 맨날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안전해드린 건데, 지금 현재 사태는 어제 정점을 지나서 이제 해결의 수순으로 가고 있네요. BBC 뉴스 보실까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하고 지명수배가 떨어졌다네요. 그 원인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고 본인은 튀었죠. 나라 밖으로.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됐는데 현재 임시정부의 수장과 의회는 체포영장과 동시에 지명수배를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5월 25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일단 임시정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근데 요 지역이 여기 참 오묘한 게 유럽과 러시아의 이제 중간에 있어가지고 보시다시피 러시아를 네거티브로, 그러니까 이제 모국어처럼 쓰는 이 사람들의 이 인구 숫자가 이 러시아 쪽에는 한 절반 정도 지역에서 20에서 한 50%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스탠다드&푸어스에서 우크라이나 디폴트 간다라고 경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나서는 거죠. 아니 오히려 돈을 주는 사람이 준비가 완료됐다고 막 언제 줄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미국하고 EU가 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을 하면서 패권을 좀 장악을 할까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리스크라고 보여지시나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푸어스의 경고는 결국 또 이런 재정 지원을 불러와서 요즘에는 악재를 그냥 악재를 보면 하수다. 역발상을 하는 기본적으로 이슈나 이런 재료를 보는 데 있어서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증시의 반응 보시죠. 우크라이나 지수는 또 저도 처음 봤어요. 보시다시피 V자 반등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화답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역상 차트로 놓고 보면 이제 리스크의 정점이 이렇게 지나서 뚝 떨어졌다. 월간 3개월치를 보셔도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3개월 내 최고점까지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의 이런 힘든 시기가 누가 봐도 이제
지난 일이라는 게 보여지죠. 하루 만에 15.21%가 벤치마크 인덱스 종합지수가 올라버렸네요.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개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중국 부동산 우려 때문에 조정받은 거는 일단 그대로 놔야지 이게 일단 본전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보시죠. 사실 이제 지난 2월 초에 단기 저점을 같이 확인하고 나서 반등도 같이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국채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위험자산으로 가서 증시는 올랐고 채권은 약세. 전형적인 이런 위험자산 선호 랠리가 있었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중국 때문에 빠졌던 게 이 구간이라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좀 위로 갖다 올려 붙여야지 지금 맞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갭을 좀 좁히자.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어쨌든 오늘 추가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그건 갭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방향성을 맞추자.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갖다 붙이는 게 옳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CI 한국지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첫 거래일 마감 지수가 60선을 넘어갔습니다. 코스피 오늘 개장에 있어서 외국인 순매수는 물론이고요. 1952에서 출발을 한다고 봐도 MSCI 한국지수를 적용하면은 타당한 그런 예측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신 하나 보실까요? 사실 코스피 지수도 다 삼성전자에 달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 투심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키 드라이버인데요. 갤럭시 S5가 마침내 공개를 했죠.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여기서요. 여기를 이제 이 반응을 보시겠는데요. 이 CBS의 기술 섹션 C넷에서 갤럭시 S5 출시했는데 미국의 소비자 반응이 어떠냐. 그래서 재빠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출시한다고 발표가 나온 며칠 전부터 지금도 이제 계속 이 서베이가 진행 중인데 한번 보실까요? 바꿔야 되겠다. 이거 나 무조건 사겠다. 37%.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지금 있는 휴대폰에서 뭐 크게 다른 걸 모르겠다. 더 이상 스마트폰이 뭐 진화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25%. 그 다음에 한번 리뷰나 이런 거 보고서 나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가 36%. 그 다음에 기타 의견이 3%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이 정도면 뭐, 시장의 반응은 이제 뭐 갈 때까지 갔지 않냐 스마트폰 거기서 거기겠지는 아닌 것으로 최소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온 전해드렸고요. 오늘 개장 상황 한번 기대하고 지켜보죠. 만약에 오늘 같은 날 1950선 위에서 출발 못하면 그것도 참 이상한 증상이라고 봐야 되겠죠.